거의 다 마무리했죠? 채점할게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지난번부터 많이 봤는데 명령문이고요. 뒤에는 and를 쓰겠죠? 명령문 and 주어 동사 원형. 얘를 바꾸면 if로 바꾸죠?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이고요. 뒤에는 all로 바꾸고 뒤에 not이 있으면 앞에는 if를 쓰고 if랑 not을 합치면 unless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what are the plant or it will die soon이면 앞에 있는 거는 all이 들어갔으니까 if you don't water the plant 이게 첫 번째 it will die soon. 두 번째 if랑 not을 합치면 unless you water the plant it will die soon. 그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접속사예요. 절이에요. 해석했을 때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다가 아니고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바뀌고요. 문장에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사용이 된다. 네, 문장에서 I expect that 그럼 나는 주어가 그가 그 여자와 결혼할 것을 예상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을을이 들어가면 목적어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문장에서 지금 대절은 목적어로 사용한다. 자, 우리 개념 영작에서 배운 게 지난번에 배웠어요. 문장 안에 의문문이 문장 지금 위에도 주어 동사 합치고 주어 동사 합쳤죠. 근데 이제 뒤에 문장이 의문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인 경우에는 의문사를 먼저 쓰고 WH죠.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로 써야지 접속사로 연결한 것처럼 보여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의문사 대신에 쓴 접속사 if나 whether를 사용해서 문장을 두 개를 연결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봤더니 if whether를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를 을을 전부 다 명사절로 사용이 되는 게 간접 의문문. 그럼 두 개의 문장을 합치죠. 이 순서를 만족시켜야 돼. 의문사가 when이니까. 그럼 I don't know when 하고 주어 동사 순으로 써요. 그럼 he 동사 come이 아니고 과거 시제니까 came back home. 그래서 시제를 조심해서 써야죠. came back home. 네,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어. when이 없어. 그러면 그 자리에 if나 whether 둘 중에 하나를 써요. 그래서 I wonder if whether 그 다음에 주어 동사 will like 그냥 쓰는 게 아니라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죠. likes English 이렇게 써주는 게 간접 의문문이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게 주절의 동사. 근데 이게 밑에 힌트가 있잖아. 주절의 동사가 think인 경우. 그럼 G도 쓰겠다. guess인 경우. 자, 중간에 이제 생각하다, believe겠죠? I는 imagine이고요. 그래서 think, believe, imagine, guess인 경우는 누가 앞으로 가야 돼? 뒤에 의주동을 써야 되는데 의문사를 문장의 앞으로 위치시킨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do you think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why do you think로 시작하죠. why do you think 하고 뒤에 주어 동사 should 주어 아니잖아. 얘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we 동사는 should를 다시 뒤로 돌려서 we should learn history. 네, 두 번째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죠. 그럼 do you guess가 아니고 what do you guess? 네, 뒤에 did he select 그대로 쓰지 않고요. 주어 he
동사는 select, ed를 붙이죠. selected. 자, 상관 접속사는 뭐 누가 거도 쓰겠다. A와 B 둘 중에 하나 뭐로 써야 돼? Either A or B고요. A뿐만 아니라 B도는 not only A but also B. B를 바꾸면 B가 앞으로 가죠. B as well as A. 그래서 해석도 as well as는 뒤에서부터 A와 B 둘 다 both A and B죠. A가 아니라 B는 이거는 not A but B예요. A도 B도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었을 때 either A nor B. 그럼 우리 그때 계속했죠. both A and B는 무조건 두 개니까 복수. 나머지는 어디에 일치? B. B에다가 스위치를 한다. 그럼 밑에 스위치 부분 not only A가 여기 있는 거잖아. 요 사이. then but also B겠죠. talent. 그럼 어디에 일치시켜? effort에 일치시켜? talent에 일치시켜? talent. 그치. 여기 일치. 자, 스위치 부분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 동그라미 talent에 일치. 비동사 현재 시제 사용하면 이 쓰겠죠. 우리 오랜만에 백지를 봤기 때문에 백지 2번 과제가 있어요. 까먹지 않게 써보세요. 문법 3개다가 쓰면 되겠네. 그래마 책이 없어 또 그 와중에? 그래마 책이 없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줘? 프린트를 지금 어떻게 해? 내가 수업에 들어왔는데. 노트에 써. 오늘은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110페이지야. 110페이지. 거기 위에 까먹지 않게 우리 백지 오답 2번 있어요. 그래서 백지 2번 써서 오기. 제기대명사 진도 나갈게요. 우리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대명사니까 명사를 대신해주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제기대명사인데 제기라는 말 자체는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돌아가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본인 자신을 다시 가리키는 말로 우리 인칭대명사 배웠죠? 인칭대명사는 I, you, he, she, it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격, 소유격이나 목적격에 뒤에 다시 자기 자신을 붙이는 거지. self 또는 복수형이면 selves를 붙인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신이라든지 자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1인칭 단수부터 볼 거예요. 1인칭 단수 원래 I에서 시작하죠. I에서 시작하는데 I, my, me죠. 그 중간에 my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소유격에 self를 붙이고요. 2인칭 단수는 너죠. you에서 시작하는데 you하고 your 하면 이게 소유격이지. 너의. 그래서 yourself라고 붙이는 거고 3인칭 단수면 he, she, it을 얘기하죠. 근데 얘가 변해. 그러면 he, his, him 이게 무슨 격이야? 힘이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이죠. 힘은. 그 다음에 her 같은 경우도 she, her 얘는 소유격, 목적격 둘 다 가능하고요. 뒤에 있는 it은 it, its, it으로 변하니까 얘는 목적격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랑 쓰일 수도 있고 목적격이랑 쓰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복수 형태는 뒤에 전부 다 selfs가 붙어요. 우리 1인칭 복수는 누구야? 나를 얘기하는데 복수야. 그게 뭐가 있어? 1인칭 복수? we가 있죠. 그래서 we. 그 다음에 our 하면 소유격이에요. 우리의. 목적격이 us인 거고 그래서 ourselves 이렇게 쓰고요. you도 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라는 똑같은 말로 쓰죠. you. 그래서 yourselves 복수고요. they 기억하죠. they 3인칭 복수. 다른 사람들 그러면 they, their, them이지. 마지막에 them이 목적격인 거죠. 그래서 themselves 해서 목적격에 붙어서 사용된다. 당연히 형태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itself. 근데 이런 제규대명사를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쓰냐면 일단 첫 번째 제기용법으로 사용이 되면 목적어 자리에만 사용하는 거야. 주어 자리에는 잘 안 나와요. myself does homework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 나오냐면 목적어 자리에 나온다. 근데 우리 목적어 자리가 두 가지 자리가 있어. 목적어는 동사 뒷자리가 목적어예요. 동사의 목적어. 두 번째는 전치사의 뒷자리인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위치는 두 군데야. 동사 뒤에 전치사 뒤에 위치를 찾을 수 있죠. 그가 그 자신을 을을이 들어가면 목적어죠. 그리고 앞에 바로 앞에 보면 동사가 있어요. 동사 뒤에 쓰는 거야. 그럼 동사 뒤에 왜 굳이 self를 붙여서 쓰냐? He loved him 이렇게만 쓰면 안 돼. He loved him. 근데 이렇게 쓰면 그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 거야. 뒤에 self를 붙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아닌 거야. 앞에 있는 주어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self를 붙여야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himself가 같다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self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사용하냐면 지금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색깔로 되어 있죠?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사용해요. 다른 사람이면 안 써도 되고 같은 사람이면 써야 되고. 밑에는 위치가 조금 다르죠. 턱드가 동사고 뒤에 to가 전치사잖아. 근데 이 전치사 뒷자리를 우리가 목적어 자리라고 불러요. 뭐 어디서 배웠어? 관계대명사에서도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전치사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인데 왜 쓰냐?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She talked to her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이야. she랑 her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녀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she talked to herself라고 해야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한 거죠? 자기 자신이랑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해? 혼잣말 하는 게 talk to oneself예요. 그래서 talk to herself는 누구랑 누구랑 같다. 지금 쓰는 건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서 목적어 자리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self를 쓴다고 목적어에. 그게 무슨 용법이야? 배우는 게 제귀용법인 거지. 제귀용법은 목적어 자리에 뭘 쓰냐면 self를 쓰는 거야. 제귀용법은 목적어에 self를 쓰는 게 제귀용법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아가면 우리 목적어를 없앨 수 있어? 문장 이거 다 없애봐. 이거 없애면 말이 돼? 이건 안 그어도 돼요? He loved. 돼? She talked to. 돼? 문장이 안 되죠? 이렇게 봤을 때 self는 생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략하면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어요. 재규용법은 목적어고 목적어는 생략하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까지 가는 거야. 두 개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밑에도 The teacher introduced herself to the class. 누가 자기소개를 한 거야?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앞에 있는 teacher이랑 뒤에 있는 목적어가 같을 때. 그녀 스스로 소개한 거죠. 여기도 앞에 있는 주어와 오후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 있는 이 목적어 자리가 같을 때 yourself를 사용한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조용법으로 넘어갈게요. 강조용법은 이제 더 이상 목적어 자리에 사용하지 않아요. 얘는 목적어 자리에 사용을 하지 않아. 그리고 강조용법이라고 불러. 강조라는 어감 안에 강조는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번 얘기했던 거고 굳이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 굳이 한 번 더 얘기하진 않아도 돼. 생략은 해도 말이 돼.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강조용법은 생략하는 거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원래 어디를 강조하냐? 주어와 목적어를 강조한다.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게 아니야. 주어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에 사용되냐? 사용되는 위치는요.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얘기해야지. 한 번 더 어떻게 얘기해? 강조하는 대상 뒤에. 그럼 처음에 주어 강조. 내가 I 지었어. 이 집을. 근데 그냥 내가 집을 지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에도 강조가 안 돼요. 누굴 강조하고 싶어? 내가 집을 지었다고 강조하고 싶어. 내가 스스로 지은 거야. 내가 혼자 지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강조하는 게 나면 나 바로 뒤에다가 쓰라고. 그래서 I 하고 한 번 더 사용했을 때 myself라는 재규대명사가 들어가는데 원래 첫 번째 문장에는 굳이 없어도 됐던 거예요. 없어도 됐는데 강조하려고 들어간 거지.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 강조할 땐 바로 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똑같이 주어를 강조하는데 영어에서는 문장의 끝에 위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강조하는 대상 뒤나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I built the house. 원래 이게 하나의 문장이야. 내가 집을 지었어.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내가. 이렇게 myself를 한 번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굳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있죠.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재규용법이랑 강조용법을 구분해야 돼. 어떻게 구분해? 강조용법은 목적어 자리에 사용하지 않는 거야. I built the house에서 목적어가 누구야? 목적어? 내가 집을 지었다. 여기서 목적어가 누구야? 을을이 누구야? 얘가 목적어지. 위에 써줬잖아. 내가 집을 지었다. 그럼 목적어는 self가 아니라고. 강조용법은 목적어 자리에 self가 없어요. 그냥 붙은 거지. 목적어의 self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를 강조할 때는 위치가 두 군데. 목적어는 그냥 원래 있었던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너 house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I myself, I built the house myself. house는 늘 유지되어 있죠, 지금.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목적어를 강조할 때 목적어가 누구라고 했어요? I built, 목적어 누구야? house. 얘 가만히 있지. 얘가 목적어야. 그럼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얘를 없애고 self 쓰는 게 아니라 강조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라고. 한 번 더.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잖아. 사물이니까 뭘로 받아야 돼? he가 아니죠. 사물일 때는 it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itself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 번. 근데 굳이 강조하는 거는 있어도 되고 내가 강조하고 싶으면 써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강조용법으로 쓸 때는 여기선 이제 그 집이 스스로 나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직접 지었다 라고 얘기를 바꿔줘야 돼. 해석을 다르게 해요. 강조용법에서는 자신이 아니고 직접 지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 뒤에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럼 밑에도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글씨가 있죠? 거기에 지금 himself, himself, himself 이렇게 세 개가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목적어를 먼저 찾을 거야. 원래 문장을 다시 찾아보세요. Ellen fixed the broken car. 그럼 엘렌이 고장난 자동차를 고쳤다. 목적어가 누구야? car, 그치? 고장난 자동차를. 이게 목적어지. 이게 self가 목적어가 아니라고. 목적어가 아닐 때 이걸 우리가 강조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self는 어디 갔어? 누구 강조하러 갔어 지금? 옆에 붙어 있잖아. 누구 강조하고 있어요? 그치, 앨런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앨런이 직접 만들었다? 바로 옆에 붙어서 쓰이는 게 강조예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이것도 himself를 그를 스스로 만들었어. 이게 아니잖아.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앨런을 강조하고 싶을 때 바로 옆에 딱 붙을 수도 있지만 문장의 끝에 가서 위치할 수도 있다. 이거야. 문장 끝에 한 번 더 친구한테 강조할 때. 자, 이제 세 번째는 I want to meet the doctor. 여기서 목적어가 뭐야? 나는 의사를 만나고 싶어. 누구야 목적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의사를 만나고 싶지? 그럼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돼. 근데 의사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의사를 어떻게 만나고 싶어? 내 눈으로 직접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의사 자체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될 수는 없죠. 왜 I를 강조하면 안 돼요? I를 강조하고 싶으면 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돼? myself가 들어가야지 I를 강조한 거지? 지금은 I를 강조한 게 아니잖아?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야? The doctor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적어를 보고 힘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강조하는 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기용법이랑 강조용법의 차이를 잘 구분해주면 되고, 자, 밑에 있는 관용은 사실 외워야죠. 관용이기 때문에 영어잖아? 영어는 이제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용 표현을 외울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by oneself, for oneself인데 이 by oneself를 또 헷갈려서 아무 때나 써야 이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용법이 해석이 다 달라. 여기서는 the teacher introduced herself는 혼자서 소개한 거야? 혼자서라고 해석이 되나요, 이게? 아니죠. 이때 해석이 뭐야? 그 선생님이 누구를 소개했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거지? 이때는 해석이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재기용법은 자신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강조용법도 마찬가지 혼자서 이런 해석이 전혀 없어요. 앨런이 직접 고쳤다. 직접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다 달라. 아무 때나 my를 붙여서 쓰는 게 아니에요. by oneself는 by가 붙으면 이제는 내가 진짜 혼자 있다. 아무도 없어. 내가 혼자야. 그때가 혼자야. by oneself. 얘랑 비교하는 게 for oneself죠. for oneself는 앞에 전치사가 달라지는데 한국어 뜻도 달라. 혼자 힘으로. 혼자서랑 혼자 힘으로 무슨 차이야? 너희 혼자서 공부하는 거랑 혼자 힘으로 공부하는 거 무슨 차이야? 혼자서 공부하려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혼자 힘으로 공부해.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돼? 그치? 있어도 되지? 근데 안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혼자서는 주위에 사람이 진짜 없는 거야.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고 내가 혼자 독방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근데 for oneself는 혼자 힘으로야? 그러면 도움 없이 하는 거죠. 옆에 사람은 존재해도 돼. 근데 안 물어보고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 도움 없이 하는 것이 for oneself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여기 one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조하고 다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써주는 그 대상을 쓰는 거야. one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밑에 문장에서 bio themselves for himself 두 개가 나와 있죠. 원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여기 계속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대상으로 바꿔. 그럼 young children should not swim. 어린아이들은 수영하면 안 돼. 어떻게 수영하면 안 돼? 혼자 힘으로는 수영할 수 있지.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님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수영하면 안 돼. 근데 여기를 왜 them으로 쓴 거야? 누구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준 대상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얘네들이 그치? 그래서 them을 받아주고 밑에 있는 것도 he가 기울어져 있어.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가죠. 근데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내가 독방에 갇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독학하는 거지. 독학. 그치? 아무런 도움 없이 누가 공부해? 얘가 공부해. 그럼 공부하는 얘를 갖다 써야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을 다시 원에서 붙여주면 돼요. 자,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in itself랑 of itself인데 얘는 좀 헷갈릴만 한데 전치사를 잘 생각하면 돼요. in이란 전치사는 떠올리면 어때? 어떤 안에 있는 거죠? 내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떤 물건을 생각했을 때 물건이 원래 본래 그 자체로 빛이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원래 그 자체로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of itself는 of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편한데 of는 아무런 영향 없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야. 저절로라는 말이 잘 모르겠으면 자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럼 the door opens 하고 in을 쓰면 이상한 거야. 그 자체로 뭐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여긴 자동으로 열린다. 그래서 of itself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써줄 수 있어요. 다음 beside oneself는 제정신이 아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화났다는 거야. 그래서 화가 엄청 나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화가 매우 나셨다 이런 식으로 쓸 때도 beside themselves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끼리니까 무조건 ourselves 다른 건 안 들어가. 우리가 이제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얘기를 할 때 between ourselves고요.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너무 명확하잖아. enjoy oneself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이제 help oneself to make oneself at home 이 두 가지가 조금 어려운데 help oneself to는 너희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 집에 점심 먹으러 갔어? 그럼 이제 거기서 친구가 얘기하겠죠? 여기 차려진 거 마음껏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help yourself to를 쓰려면 뒤에 먹을 게 있어야 돼. 먹을 거. 그리고 먹을 거는 명사죠. 쿠키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래서 to를 쓰고 명사를 먹을 걸 한 번 더 써줘. So help yourself to these cookies 이런 식으로 이거 마음껏 먹어라. 또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집에 놀러 갔는데 여기가 너희 집은 아니잖아. 그치만 편하게 있어라. 그래서 너가 스스로 집에 있는 것처럼 있어. 이게 make oneself at home이야. 보통은 놀러 온 친구들한테 많이 써요. 우리 집에 놀러 왔네. 편하게 있어. make yourself at home. 너가 집에 있는 것처럼 해라. 이런 식으로. talk to oneself 아까 했죠?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 혼잣말 하다. 자, 이런 관용 표현은 당연히 다음 시간에 에듀에 빈칸 채우게 나오겠지. 이렇게 표가 예쁘게 그려져 있으면. 그래서 여기 외워야 되고요. 당연히 다음에 시험이 한 번 있습니다. 자, 앞에 문제 풀면서 조금 복습을 하시고 벌써 28분이야? 옆에 문제 일단 쭉 푸세요.
일단 A번에 there is a saying know yourself죠. 너 스스로를 알아라. 명령문이고 명령문이 뭔지는 알죠? 동사로 시작하는 게 명령문인데 명령문 앞에는 주어가 없는데 you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you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yourself로 받아서 써요. 네, 주어를 대신하는 거죠. We should protect 우리 스스로. 그럼 ourselves 이렇게 같이 my sister니까 herself they니까 themselves. 나 문장 내 역할이 중요한 거죠. talk to 전치사 뒤에 이걸 없애면 안 되잖아. 없애면 문장이 이상하잖아. 그게 생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이 목적어 역할이에요. 없애보면 돼. 없앴을 때 말이 돼. I got a call from Jane. 말이 되죠? 그럼 생략이 되네. 그게 강조라고. You should trust. 하고 없애면 누구를 믿어? 누구를 믿는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생략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목적어 역할인 거예요. The singer wrote the song. 하고 himself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직접 썼다는 거니까 그래서 생략이 되고요. 이게 강조 역할이에요. 네, 너가 몸조심하렴. 그럼 you take care of 너를 다시 얘기하는 거죠. yourself고요. 네, 그 아이들이 진흙축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가 아니고 이제 시제가 달라지잖아. 그럼 ed를 붙여야지. 네, children이 복수니까 themselves죠. 네, 신선한 과일을 마음껏 드세요. help. 보통은 상대방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명령문인 경우는 yourself를 많이 써요. to. 그녀가 직접, 이게 강조라고 직접 감사 편지를 썼어. she를 강조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문장의 끝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버전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she herself 여기에 쓰던지 아니면 herself를 문장의 끝으로 가던지. 감사 편지를 썼다. wrote. 이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해? this. thank you는 대시로 연결되어 있으면 단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요렇게 thank you letter. 두 번째로는 she wrote this thank you letter herself.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we protect ourselves가 되겠고요. 허니 뭐 하고 있어? ourselves.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사용하는 게 제귀대명사. they look at themselves. 주어 목적어가 같을 때 제귀대명사. She cleaned the house. 이거는 그녀가 직접 청소했다는 거죠. house를 강조하는 게 아니지. house는 사물이잖아. her이니까 사람이겠죠. 주어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으로 해석하고요.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다. He traveled to India. 원 그대로 쓰면 틀려요. 그가 혼자서 여행한 거죠. 그래서 혼자서 himself를 쓴다. 당연히 워크북의 개념이랑 까먹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오세요. 단어 먼저 볼게요. 처음에 geography라고 되어 있죠? geography는 지리학이야. 지리학이라는 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여기 way에서 끊으면 the way를 지난번에 한번 관계부사에서 보지 않았어? 관계부사에서 봤을 때 뒤에서 꾸며주게 해석하죠. 그래서 어떤 땅이 만들어진 하고 방법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중간에 how가 없는 거지. the way랑 how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죠. captivating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captivate에서 나왔어요. captivate는 동사고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지. 그럼 captivate는 딱 captivate에서 어감이 느껴지잖아. 잡는 거야. 사로잡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주목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interesting이랑 같은 게 captivating. architecture는 건축이죠. 건축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의 스타일이나 디자인, 건물이 들어가야죠. architecture는 건축이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architect 이렇게만 쓰면 이거는 사람이야. 이건 건축가예요. 그래서 글자가 길어지면 건축이고 얘가 이제 줄어들면 건축가. settle 같은 경우도 정착하다. 그럼 정착하다 뒤에 r이 붙으면 사람이야. 그래서 settler은 정착민이에요.
정착민은 뭐야? 원래는 어디선가 온 거야.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왔어.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오고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 정착민이다. residential도 마찬가지. 이 IAL의 역할이 형용사야. 그래서 residential은 의가 들어가요. 근데 resident 하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거는 거주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resident는 사람이고 residential은 형용사. 그럼 주거지가 뭔지는 알죠? 주거지에는 빌딩이 많이 없어. 집이 많겠지. having many homes. 네, street은 뭐야? street은 기억해? 단어 썼는데? 이 뭐였어? 해협, 그치? 해협이었죠. 해협이라는 건 아주 좁은 길목이에요. 근데 해협이니까 물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해협은 길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아주 큰 물을 연결해요. 아주 큰 물이라는 게 뭐겠어? 바다겠지. 그래서 바다를 두 개를 연결해주는 좁은 길목을 해협이라고 한다. 그럼 오늘 이제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은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탄불이 뭐야? 나라지? 어디에 있는 나라야? 터키죠? 그래서 터키에 있는 나라가 이스탄불이에요.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이스탄불은 그 뒤에 도시라고 나오잖아. 시티스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이 되는, 방문을 하는이 아니고 되는 거죠. 방문이 되는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냐? 밀리언이 100만이죠. 그럼 100만 어떻게 읽어? 1200만. 그래서 1200만 명 이상의 국제적인 여행객들이 이 도시에 annually, 매년 온다는 거죠. 튀르키예는 뭐가 유명해? 그래서 this is due to, 이건 왜 그러냐면 이스탄불이 굉장히 수많은 여행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가는 장소, 여행 명소겠죠.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독특한 unusual 지리학 때문이다. 뉴트가 있으니까. 여행객들이 가는 이유는 여행할 장소가 많아. 그리고 지형이 굉장히 독특해서 여행객들이 많이 간다 이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쓰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지형이 독특한지를 보겠죠. 독특한 지형이라고 했으니까. 터키는 어디에 있냐면 유럽이랑 아시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다. 그래서 그것은 유럽과 아시아 두 개의 대륙에 위치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이다. 그럼 지금 화살표를 뒤에서 앞으로 긋는 게 보이죠? 세계에서 위치한 유명한 도시. 그럼 얘가 위치한 하고 꾸며주는 게 도시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는 꾸며주는 게 only city예요.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월드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사가 잠깐 앞으로 가 있고요. 이제 명사랑 분사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명사랑 분사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을 때 뭐 오랜만에 보는 개념이긴 하지만 선행사가 the only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that밖에 못 써요. 그리고 선행사가 city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is죠. 그래서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게 It is the only city in the world that is located on two continents에서 이 부분에 생략이 되어 있다. located 오는 뭐 어디에 위치한이겠죠. 네, two continent, 두 개의 대륙을 연결해주고 있는 그 사이에 위치한 게 유럽과 아시아.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계속 연결해 주다 보니까 이스탄불이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정리를 해주면 이스탄불은 가장 많이 방문되는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거기에 여행할 장소가 많고 지형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독특하다. 그럼 이제 이스탄불이 유럽이랑 아시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유럽의 영향도 받고 아시아의 영향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릭스 하면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이 처음에 이스탄불에 정착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알려진 정착민들이었다. 이스탄불에 처음에 그리스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어. 그럼 언제 왔어? 기원전 660년에 그리스인들이 왔죠. 그럼 그리스인들이 와서 뭐 했어? 그 한 개 뒤에 나오죠? 660년도에 와서 아시아 부분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스탄불의 아시아 지역을 발전시켰다. 근데 여기 반점 찍고 ing이기 때문에 이 반점은 해석했을 때 and they developed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을 때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를 ing로 바꿔. 이게 무슨 구문이야?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ing를 바꿔. 이게 뭐야? 분사, 그치?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랭귀지 포커스 있죠. 그래서 내리면 그들이 이스탄불에 아시아 지역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그곳을 비잔티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이스탄불의 아시아 지역, 여전히 이스탄불이야. 이스탄불인데 그 아시아 부분을 비잔티움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비잔티움 문화를 발전시킨 거예요. 나중에 로마인들이 왔어. 로마인들이 그리스인을 정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로마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로마인들은 건설했어. 개발했다는 거예요. 유럽 부분을 개발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유럽 쪽의 부분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바뀌면 이름을 바뀌죠. 그 비잔티움이 아니고 이스탄불이 아니고 그 이름을 전부 다 콘스탄티노플로 바꿨다. 도시의 이름이 계속 바뀐 거예요.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꿨다. 그럼 1453년에 이제 로마인들이 쭉 통치를 하다가 누가 나타났냐면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누구를? 로마인들을 defeated 하면 패배를 시켰다. 이겼다는 거지. 패배시킨 거니까.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로마인들을 패배시키고 다시 한번 이 이스탄불을 오스만 제국의 본거지. 그 주된 장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본거지로서 이스탄불을 건설하게 되었다. 네, under their rule, 그들의 통치예요. 규칙이 아니고 그들의 통치 하에서 under. 그 도시가 이제는 이슬람.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 문화는 누구 거야? 오스만, 그치?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문화예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누가 왔어? 그리스가 왔어. 그리스인들이 이스탄불에 정착을 했는데 나중에 로마인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뺏기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누구에 의해서 졌어? 오스만 사람에 의해서 진 거죠. 그래서 터키가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 때문에 이스탄불이 많은 역사적인 건물들도 있고요. 박물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역사적인 건물과 박물관들은 어디에 있냐면 유럽 쪽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반점 찍고 ing가 and로 연결되는 거라고 했죠? 앞에서 뒤로 해석해요. 유럽 쪽 부분에 있어서 making it, 그것을 그 도시의 주요
여행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것을 그 도시의 주요한 여행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럼 뭐가 여행 중심지인지 찾는 거야. 그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뭐가 여행 중심지야? 어디가 여행이야? 터키에 가면 어디를 관광하면 좋아요? 그치, 유럽 쪽 부분을 관광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유럽 쪽 부분, 이걸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관광 중심지다. 반점 찍고 ing는 분사죠, 분사. 그럼 이제 그곳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유럽 중심지지, 유럽 쪽 부분이에요. 유럽 쪽 부분에 가면 누가 유럽을 개발시켰다고 했어? 로마인들이 가가지고 유럽 쪽 부분을 개발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궁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궁전들이 modern skyscrapers, 현대의 skyscrapers가 뭐야? 고층 빌딩과 alongside 나란히 서 있다. 그래서 고대의 로마 궁전이 오늘날의 고층 빌딩과 나란히 서 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 어디 같아? 우리나라 어디 가면 궁전 볼 수 있어? 경복궁, 그치? 가면은 거기에 이제 궁전 있고 옆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서 있죠? 그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옆에 보면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성당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었겠죠? 누가 지었어, 성당을? 로마인들이. 교회로 지은 거지. 왜? 로마는 이슬람 문화가 아니에요. 로마는 기독교 문화죠. 그래서 교회로서 537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나중에 누가 쳐들어왔어? 오스만이 쳐들어왔지. 그럼 오스만인들은 이슬람 문화야. 그럼 얘네들은 교회로 안 썼겠죠. 교회로 안 쓰고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모스크예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로 얘기를 해요. 그 단어로. 그래서 모스크로서 그 교회를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이슬람 사원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박물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소피아 성당이라고요. 그래서 성당이니까 이게 좀 위대한 건축물인데 그 위에 돔이 있어요. 돔이라는 게 뭐야? 돔? 동그란 천장. 원형으로 된 천장.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거대하게 돔이 있는데 그것의 거대한 돔이 무엇으로 여겨지냐? 비잔틴 건축의 주요한 사례들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원이 있으니까. 그것의 거대한 돔은 비잔틴 건축의 주요 사례들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그래서 be considered A는 A라고 여겨지다 라고 해석이 된 거죠, 방금. 중요한 사례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다. 그럼 이제 빈칸은 칠 수 있네. European site에 가면 그쪽이 여행객들이 가는 도시예요. 그래서 tourist center이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이제 그 성 소피아 성당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 지도를 보면 이게 터키야. 터키가 좀 커요. 근데 이쪽이 이제 아시아 부분이고 이쪽이 유럽이에요. 그리고 이스탄불은 여기 중간에 있는 길목이야.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아시아랑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터키라는 거예요. 터키가 이만큼인 거잖아. 요렇게 터키인 거야. 그래서 이 이스탄불의 아시아 쪽, 유럽 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탄불에서 어디를 건너냐면 옆에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나오는데 이스탄불을 좀 자세히 보면 밑에 이렇게 두 개가 길목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아까 지도에서 이렇게 가늘었잖아. 그 가는 사이에
물이 지나가요. 그 물이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협이고요. 이 해협을 지나가게 되면 이쪽이 유럽 쪽 부분이겠지? 이쪽이 아시아 부분이겠지? 그래서 여기 이스탄불이 여기 있어. 여기에서 소피아 성당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해협을 이렇게 지나가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것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 이스탄불에 아시아 쪽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crossing이 건너는 것이라는 동명사고요. 네, A to B니까 A를 너를 어디로 B로 데려간다. 자, 동쪽의 이스탄불이 요 중간에 있는 나라인데 동쪽의 이스탄불은 많은 역사적인 건물들은 없어요. 대부분의 그 지역들은 거주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 거주 지역이 훨씬 많고 퓨니까 없다는 거야. 없다. 호텔도 없고 관광 명소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 명소도 없고 대부분 주거지다 보니까 도로가 조금 더 넓고요. 공원들도 많고 녹지 공간이죠. 녹지 공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면 이스탄불의 아시아 그 반쪽으로 넘어가면 대부분은 거주지고 관광 명소는 많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구랑 우리 이제 동양의 문화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문화, 동양의 문화의 독특한 혼합으로 서양과 동양 문화의 독특한 혼합으로 뒤에가 주어 동사겠지?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계속했죠.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서양과 동양의 독특한 혼합으로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그럼 밑에 채울 수 있죠. 이스탄불이 이런 매력이 어디서 오는 거야? 블렌드가 섞는 거잖아. 너희 블렌더 아니? 가는 거? 믹서기? 블렌더? 이제 블렌드가 혼합이죠. 그래서 요게 믹스예요. 그럼 그게 이제 웨스턴, 서양, 그리고 이스턴, 동양의 문화를 같이 섞어서 거기서 매력이 나온다. A번에 네, geography. 2번은요? architecture? 네. 3번이 residential. 4번은 그치, captivating. 5번은 settler. 네, 6번은요? straight. 나 unique이랑 같은 거. D special. defeat랑 같은 것은 defeat인데 이기는 거야. A 정복하다. 그 다음에 diverse가 varied죠. reading skill. first sight랑 뭐가 있어요? 그치, unique geography. 2번은 defeated by. 그렇지, the Ottomans. 3번은 main tourist center. 4번이 Asian half. 네. 네, 주제가 무엇인가? B야, history and characteristics. 그치, 역사와 특징들. 올바르지 않은 것은
Greeks. 맞는데? Eastern. 동쪽에 있었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스탄불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서 Christianity. 이건 기독교잖아. 오스만은 무슨 문화야? 이슬람이죠? 그래서 중간에 Christianity 아니고 이슬람으로 바꿔주고. 3번에 뮤지엄 되기 전, 3번이구나. 이시 가리키는 건 무엇인가? 그쵸. C번이고요. 네, 4번. 네, 뮤지엄 되기 전에는 뭐였어? 뮤지엄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교회랑 모스크였겠죠. 이게 올바른 것은 동쪽의 이스탄불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대부분의 historical building이 도시에 있어? 이 정도면 안 들은 거 아니야? 동쪽에 왜 historical building이 있어? 사람이 거기서 산다고 했는데. B번이겠죠. 다음 무엇이 이스탄불을 European, Asian side로 나누는가?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straight가 있어야죠. 이대로 안 써도 되고 그 본인의 문장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The Bosphorus Strait divides the Istanbul.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C. Asian part of the city has no modern buildings. 아시아 쪽이 발달하지 않은 건 아니고 유적지가 많이 없다는 거야.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어디로 간다? 유럽 쪽으로 간다. Two continents. 2번은요? 그쵸. First settled. 네, 3번이 has many historical buildings. 4번이 그쵸. 네, 5번은 more residential. 네, language focus는 분사 구문이죠. participle phrase니까 phrase를 바꾸면 접속사 주어 없애 and랑 they 없애고 동사를 ing로 바꾸는데 앞에 반점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점은 찍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 없애고 반점 찍고 being을 바꾸는 거지. being인데 생략됐으니까 taking and she 없애고 반점 찍고 looking at his photos. 99페이지 피세요.
워크북이 뭐 만든 거 있어요? 워크북 유닛 11